4월 1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04% 상승한 2747.8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77% 상승한 912.4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8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9종목, 코스닥에서는 29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SK이터닉스, 웰바이오텍, 한국패러렐, 데이터솔루션, 자람테크놀로지, 리더스 코스메틱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8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섹터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중국 소비 섹터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10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인은 34만 명으로 방한시장 1위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일본인과 대만인들이 이었는데요.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1월에서 2월 사이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실적 회복 기대감이 일어나면서 화장품과 미용기기, 면세점과 호텔, 항공 등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네요. 다음은 이번 풍력에너지 섹터입니다. 한국에서도 대형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사업이 속속 추진되면서 2030년까지 최대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초대형 시장의 개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설비용량 14.3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국내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풍력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이 중에서도 SK이터닉스는 인적 분할 후 재상장한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더불어 금양그린파워는 한국제지와 대규모 육상풍력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소식도 동반되었네요. 다음은 3번 AI 데이터센터 섹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6년간 1000억 달러를 들여서 지금의 100배 이상의 규모인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투자 금액은 한국 돈으로 약 135조 원 규모인데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오픈 AI의 AI를 구동할 수 있게끔 수백만 개의 서버 칩이 들어간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알려졌어요. 더불어 세계 1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아마존도 AI 데이터 센터에 향후 15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AI 및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면서 AI 기술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AI 섹터의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4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 구축 소식은 반도체 섹터에도 호재가 되었는데요. 초거대 데이터 센터에 걸린 만큼 중요한 것은 데이터 센터를 구성할 컴퓨터, 특히 핵심 부품인 반도체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데이터 센터 구축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주요 제조 파트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3월 반도체 수출액이 2022년 6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여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되면서 일부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5번 샤오미 전기차 섹터입니다. 저번 주에 샤오미가 자체 개발한 첫 번째 전기차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전기차의 이름은 스피드 울트라 7이라는 의미의 SU7으로 공식 출시 27분 만에 2조 원어치가 판매되는 등 판매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가격은 표준 모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만 5,900위안으로 한국 돈으로 약 4천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날 계약분은 4월 말에 고객에게 인도될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샤오미 전기차에 EV 전용 히터를 공급한다고 알려진 우리 산업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 경창산업은 부품 자회사인 KCW가 레버 부품 공급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관련주로 분류된 모습이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웰바이오텍이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의 단가가 내년 예산안에서 더 줄어들 예정인 가운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 45만 기 확충을 위해 올해 14만 9천 기를 추가로 보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져 웰바이오텍이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네요. 한편 한국패러렐과 세토피아, 팅크웨어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에이프로젠은 자사의 항체의 약품 제조를 맡고 있는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임박 소식 속 CDMO 사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힌 부분이 지속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3월 6일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인 생물보안법을 11대 1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S바이오메딕스는 한양증권에서 S바이오메딕스가 오는 5월 파킨슨병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완전한 재평가가 기대된다고 언급하면서 강세를 보인 것이라 파악되고요. 이어서 DNC 미디어가 상승했는데요. 네이버 웹툰이 북미 지역에서 작품 후원하기 기능인 슈퍼라이크를 도입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독자들은 작품의 개별 회차마다 원하는 만큼의 슈퍼라이크를 구매하여 창작자에게 직접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이버 웹툰은 아마추어 플랫폼인 캔버스 시리즈에 이 기능을 먼저 적용한 뒤 하반기에 북미 지역 오리지널 작품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해당 기능의 한국 적용 시점도 검토 중이며 적용 시점은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웹툰 시장의 성장 기대감이 지속되며 DNC 미디어가 웹툰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유일로보틱스는 최근 엔젤로보틱스 상장 전후로 로봇주들의 매수세가 재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로봇주로 강세를 이어간 것이라 파악되고요. 다음으로 그레디언트는 4월 5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혁신신약 타깃발굴 플랫폼의 성과를 공개한다는 소식 속 기대감을 잇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아스트는 저번 주 금요일 장마감 후 최대 주주 등을 대상으로 한 총합 91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하면서 강세를 보인 것이라 파악되고요. 끝으로 바이오다인이 오늘 급등할 만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바이오다인은 2019년에 스위스의 제약기업인 로슈와 자궁경부암 조기진단 액상세포 검사 기술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 내년부터 로열티 수익이 기대된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